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느 날 친한 친구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그 친구가 던진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 말입니다. 너 요즘 정말 달라진 것 같아. 무심코 던진 이 말에 우리는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과연 그 달라짐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우리는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빛 인생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비밀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몇 일 전 한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이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 김서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서연 씨는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아리 선배와 우연히 마주쳤고 그 선배는 서연 씨에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서연아, 너는 참 특별해. 내가 우리 동아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후배일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서연 씨는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연 씨가 더 놀란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선배는 모든 후배들에게 비슷한 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모든 후배들은 그 선배를 특별히 좋아했고 진심으로 신뢰했습니다. 어떻게 같은 말을 여러 사람에게 했는데도 모두가 진심이라고 느낄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고 그들의 말에는 무게가 있으며 그들이 하는 말은 늘 진심으로 다가옵니다. 도대체 이들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을 분석했더니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정성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서연 씨의 선배가 보여준 것처럼 진정성은 단순히 진실을 말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며 그것을 진심으로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심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중에서도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이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라는 말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는 말은 같은 제안이지만 상대방에게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의도를 가진 말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서연 씨의 선배가 가진 특별한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후배들에게 비슷한 말을 했지만 각각의 후배들은 그 말 속에서 자신만을 위한 진정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능력을 키우는데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이란 바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적인 순간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이 순간들을 놓치곤 합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우리는 어떤 실수들을 하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년간 한 달에 한 번씩 꼭 만나왔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시작된 우정은 서로의 결혼식에서 축하를 나누고 아이들의 돌잔치에서 기쁨을 나누는 사이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임에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단체 채팅방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달라진 서로의 모습이 어느 순간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최근 한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친구의 대화가 생각납니다. 요즘 은지는 SNS에 업로드하는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명품 베개 해외여행에. 남편이 돈을 정말 잘 버나 봐.
겉으로는 부러움을 표현하는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묘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벌어지는 인생의 격차. 누군가는 승승장구하는 반면 다른 누군가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친구를 향한 진심 어린 축하와 함께 자신을 향한 작은 시기심도 동시에 느끼곤 합니다. 서울의 한 심리상담센터에서 만난 정민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친구들 사이에서 분위기 메이커였어요. 다들 저를 만나면 즐거웠다고 했죠. 하지만 요즘은 모임에 나가는 게 힘들어요. 다들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저만 아직 솔로라는 게 자꾸 신경 쓰이더라고요. 친구들이 너는 언제 결혼할 거야? 소개팅 한번 해줄까?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불편한 감정이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혼한 친구들은 진심으로 민서 씨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을 테고, 민서 씨 역시 그들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는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단체 채팅방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모임 어때? 누군가 이렇게 제안하면 곧바로 답이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몇 시간이 지나서야 확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항상 답장이 늦어. 바쁘다고는 하지만 정말 그럴까? 사실 이런 생각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속도와 방식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래된 친구 관계가 깨지는 가장 큰 이유는 놀랍게도 큰 싸움이나 배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순간들 속에서 쌓인 작은 오해와 섭섭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경조사에 참석하지 못했을 때, 축의금의 액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또는 친구가 힘들 때 적절한 위로의 말을 해주지 못했을 때, 이런 순간들이 모여 결국 관계의 균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SNS가 일상화된 시대에는 이런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은 것이 의도적인 무시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남들과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시물이 우정의 균열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과 불편함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 탄탄하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방법을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비결,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런 미묘한 갈등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교실에서 일어난 작은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5년 경력의 이지현 선생님은 매년 신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특별한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각자 종이 한 장을 나눠주고 자신의 이름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옆 친구에게 넘기면서 그 친구의 좋은 점을 적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종이는 교실을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놀라운 것은 이 간단한 활동이 교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서로 말도 섞지 않던 아이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소외되었던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모임에 섞여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걸까요? 지현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종이에 적힌 말들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몰랐던 나의 좋은 점들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친구들의 좋은 점을 찾아주면서 그 친구를 새롭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부족한 점에 먼저 주목하게 되는데, 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타인의 장점을 먼저 보는 습관을 기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상대방의 장점을
먼저 발견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칭찬을 많이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만이 가진 특별한 가치를 진정으로 알아봐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특별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나 응원을 받을 때보다 더 깊은 만족감을 준다는 것이죠. 서울의 한 스타트업 회사에서 만난 박준영 대표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의 회사는 설립 5년 만에 업계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했는데 특이한 점은 초기 멤버들이 한 명도 퇴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비결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저는 직원들의 실수를 지적하는 대신 그들이 시도하려 했던 의도에 주목합니다. 실패한 프로젝트에서도 그 사람만의 특별한 통찰이나 노력을 발견하려 하죠.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해 줍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정말 창의적이었어요. 이 부분에서 보여준 섬세함이 인상적이었어요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언어로 소통합니다. 그들은 잘했어라는 막연한 표현 대신 상대방의 어떤 점이 좋았는지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최근에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한 한 분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들의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혜진아, 너 기억나? 20년 전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내가 해준 말이 있어. 지금 네가 겪는 어려움이 너의 약점이 아니라 언젠가는 너만의 강점이 될 거야 라고. 그때 그 말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세 번째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진정으로 위로나 지지가 필요한 순간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그때 가장 필요한 말을 해줍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약점이나 실수를 지적하는 대신 그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중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면을 발견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능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이런 능력이 꾸준한 연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착각을 합니다. 그저 긍정적인 말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관점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김혜원 씨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혜원 씨는 10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다가 작년에 다시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경력 단절로 인해 자신감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팀의 선배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혜원 씨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경력이 오래 끊겼는데도 이렇게 빨리 적응하시고, 특히 혜원 씨가 쓴 기획안을 보면서 느꼈는데 주부로서의 경험이 오히려 새로운 시각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걸 혜원 씨는 보시더라고요. 이 한마디는 혜원 씨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만 생각했던 경력 단절이 오히려 특별한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 후 혜원 씨는 자신만의 특별한 관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고 1년 만에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실천 방법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해석의 기술입니다. 누군가의 약점이나 단점처럼 보이는 것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 사람만이 가진 특별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재해석의 기술은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늘 조용한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극적이다, 답답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깊이 생각하는 사람, 신중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만난 박정우 선생님은 이런 재해석의 기술을 탁월하게 활용하는 분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산만한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을 꾸짖는 대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활발한 에너지가 있다는 건 잠재력이 크다는 거야.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보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실천 방법으로 이어집니다. 문제 상황을 가능성의 순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는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그것을 함께 찾아보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 방법은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최근 한 자매의 사연이 떠오르는데요. 동생은 늘 언니의 잔소리가 싫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동생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언니, 이제 알겠어. 언니가 그렇게 말하는 건 내가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던 거지? 이 한마디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 번째 실천 방법은 기다림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조언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한 심리 상담사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하는 일은 그저 그 과정을 함께 기다려주는 것뿐이죠. 사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작은 디테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것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것은 작은 디테일들입니다.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했다가 선물하는 것, 지난번 대화에서 언급한 걱정거리를 잊지 않고 물어보는 것, 이런 작은 관심들이 모여 깊은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성을 담아내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진심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진정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특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22살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교 3학년이었지만 늘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정작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을 바꾸는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한 학생이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지금 전공 수업 과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어느새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깊은 대화가 되었습니다. 특별했던 것은 그 학생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눈을 마주치며 때로는 작은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특별했던 것은 그가 보여준 진정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랬구나.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할 것 같아. 나라면 아마 더 힘들었을 거야. 이런 말들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고 그의 눈빛은 진정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성 있는 소통의 첫 번째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집중입니다. 진정성은 우리가 얼마나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있는지를 통해 전달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대화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 심리상담센터 원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은 정말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저는 특별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분의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할 뿐이에요. 두 번째 비밀은 감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논리적인 해결책이나 조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보다 그땐 정말 속상했겠다. 그 순간 내가 얼마나 기뻤을지
상상이 돼와 같은 감정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승진에 실패한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더 열심히 준비하면 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그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많이 실망했겠다라는 감정적 공감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침묵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침묵을 불편한 것으로 여기고 서둘러 말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침묵 자체가 최고의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깊은 상처나 아픔을 이야기할 때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밀은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변화나 성과만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심은 상대방의 작은 변화까지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요즘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 내가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가는 게 보여. 이런 말들은 우리가 그들의 성장 과정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비밀은 일관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순간에만 진정성을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뢰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매일 아침 건네는 진심 어린 인사,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짧은 대화, 이런 것들이 쌓여 깊은 신뢰가 형성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진정성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태도를 우리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진정성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로 마지막 순서를 시작하려 합니다. 결혼 50주년을 맞은 이 부부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나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아내와 저녁을 먹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아내와 아침을 먹기로 약속하죠. 이 대답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일지,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할지, 누군가에게 진심을 전할지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비밀, 친구 관계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갈등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성 있는 관심입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연구진은 오랫동안 행복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들의 공통점을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발견한 것은 특별한 대화 기술이나 뛰어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순간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었습니다. 부산의 한 카페 주인장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10년 넘게 카페를 운영하면서 단골 손님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의 비결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손님들의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고 기억하는 것이었죠. 어제는 안 오셨네요? 지난번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이런 작은 관심이 쌓여 신뢰가 되었고, 그 신뢰는 다시 더 깊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이런 순간들이 있을까요? 아침에 마주치는 이웃의 인사, 점심시간에 동료와 나누는 대화, 저녁에 가족과 보내는 시간. 이 모든 순간이 특별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테크닉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싶다는 마음, 그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진심 어린 마음. 이것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하지 않은 말들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될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심을 담은 말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나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 전하지 못했던 마음이 있다면
바로 오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때로는 요즘 잘 지내? 라는 작은 문자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어쩌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고 싶은데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영상으로 더 빨리 만나 뵐 수 있겠죠?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관계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황금빛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